네, 서강대 현대원 교수 강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고향이 제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학연도 있고. 네,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대부분이 아직도 고향을 잘 지키고 계시고 저만 잠깐 이렇게 네,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끔 오시죠, 그럼? 아, 그럼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벌초니 이런 추석이니 이게 참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어려워서. 네. 우리 현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을 하셨는데 미래전략이라는 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디지털 전환이 핵심일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 현장 경험 같은 것들도 제주에 좀 접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발표 내용도 그런 데 집중이 돼 있었는데 네. 그 현직 시절을 돌아보시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었습니까? 아까 오히려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떤 점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약해서 우리가 이 생각했던 것보다 디지털 강국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하나는 규제 완화고 두 번째는 창업 생태계입니다. 결국 세계 흐름을 보면 기존의 엔진들이 급격히 꺼져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이를테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무슨 화학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심지어 그리고 또 사실 반도체도 살짝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새로운 나무, 새로운 성장나무, 신수종 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수종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력했었는데 네. 이 규제라는 것을 보니 왜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막 힘들게 몰고 올라가고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다시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보면 우리 국회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량 규제를 만들어내는 좀 온실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 그다음에 해당 산업의 로비 또 해당 지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국가 전체적인 것의 시각이 조금 미흡한 그런 규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 규제를 줄여줘야지 사실은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렇죠. 규제는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관해서 보면 결국 그 규제 때문에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지금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국 한국이 풀기 어렵다면 네.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해서 제주가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나 창업 생태계가 워낙 안 좋아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으니까 제주가 오히려 일종의 후발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형 뉴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 일부는 제주가 활용할 만하다. 제주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면 이동통신으로 보면 5G가 있죠. 그렇죠. 이 5G가 연동이 되게 되면 의료 분야에도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주도가 이제 어쨌든 전기차로 사실 좀 재미를 봤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본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간다면 5G와 자율주행차가 맞물리면서 거기에서 뭔가의 융합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뭔가 자율주행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연하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만 가지 법들이 다 몰려들면 자율주행차가 대한민국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주도가 규제 완화를 하고 5G와 자율주행차가 연동된 형태의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걸 우리가 적극 유치하자.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R&D를 우리
대학들이 연동해서 하고 그럼 기업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거대 기업이 내려오면 따라서 자원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일종의 시험대, 그렇죠.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 제주도가. 네. 물론 그러자면 규제를 완화할 방법, 전략도 찾아야 되고 창업을 활성화시킬 방법들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제주도는 이제 과거식 마인드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첨단 기술이라고 우리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다 기계, 공장, 그렇죠. 또 유명한 기업을 떠올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주에 끌어들일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JDC만 해도 어떤 공원이라는 하드웨어 같은 그 선도 사업들을 네. 주로 이제 추진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JDC 같은 데서 추진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JDC가 제주의 개발을 담당하는 큰 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JDC의 D가 디벨롭먼트인데 디벨롭먼트. 근데 이 디벨롭먼트를 번역을 하면 개발도 되지만 발전도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개발로 쓰게 되면 꼭 땅에 연동된 물론 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네. 우리 제주도는 지금까지 개발이 너무 토지 기반의 개발이 너무 위주를 이루어왔고 예.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소프트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JDC가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원이 들어요. 그러면 도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만 가지고는 진정한 교육 개발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JDC가 지금 보면 사회적 가치 사업을 하거든요. 네. 올해 예산으로 보니까 한 270억 정도.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사업을 한 600억 정도 해요. 합치면 한 870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소프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와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중에서 특히 이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조금 투자가 이루어지면 네. 사실은 한 5년 정도 제대로 투자만 이루어지게 되면 토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창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넘쳐난다면 기업도 들어오게 되죠. 관심도 많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라고 코딩하는 친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이제 미래 인재상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초중고에서부터 아까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 모델처럼 제주도는 초중고부터 애들 코딩 시키더라. 로봇과 코딩을 연동시키더라. 그런 양손잡이 교육을 시키더라. 완전히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이 제주에서는 공교육단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JDC가 일정 부분 시드머니를 대더라. 네.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교육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작업들이 저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